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에듀테크를 도입하시거나 AI 코스웨어를 도입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주 그럽니다. 선생님, 안 돼요. 네, 계정에 관한 이슈가 항상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계정 관리 노하우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고민을 먼저 살펴보면 학생 계정 관리를 직접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이 계정을 모른다고 막 외치면 바로 대응을 해주고 싶죠.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로그인을 시키는데 시간을 다 소요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바로 학습을 할 수 없을까? 일단 로그인이 해결되고 나서 또 다른 절차가 있다면 네, 힘들겠죠. 그래서 바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들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중에서도 아직까지 에듀테크가 낯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직접 선생님의 계정까지도 만들어서 또한 클래스를 구성해서 나눠줄 수는 없는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실 텐데요. 일단 클래스팅에서는 제공하는 기능이 계정을 한 번에 생성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계정을 하나씩 개별 계정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일괄로 계정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계정을 한 번에 다 관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계정이 생성이 되면 이 옆에 보면 이제 상세보기라고 뜨실 거예요. 그래서 상세보기를 하시면 학생의 정보를 하나하나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든가 아이디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밀번호 변경까지도 모두 가능합니다. 학생들과 AI 코스웨어를 활용을 하게 되면 사용하던 계정 그대로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4학년에서 AI 코스웨어를 학습을 했다면 그 데이터가 그대로 5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이 학생이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잘하는 부분을 그대로 알고 있는 채로 AI가 문제를 추천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맞춤형 학습을 손쉽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학이나 졸업생 관리가 필요할 때가 있죠.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6명을 한 번에 기관에 내보낸다라고 나와 있죠. 한 번에 계정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특정 학생을 삭제하는 기능들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기관에서 계정을 생성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로그인부터 해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화면은 클래스팅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회원가입을 하실 거예요. 물론 기존에 계정이 있으신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회원가입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나 구글, 네이버, 웨일, 애플, 그리고 없으면 이메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계정을 그대로 연동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 카카오는 로그인을 해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여기에서 역할을 선택을 해주고 모두 동의해서 가입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입이 완료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계정은 신규 가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기존에 클래스팅을 사용을 하셨다면 소속됐던 기관들이 여기 보이실 거고 이 기존에 개설했던 클래스도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내려가면 선생님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들, 공지사항이라든지 급식도 여기에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연수다 보니까 새로운 클래스팅 연수라는 기관에 관리자를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리자를 신청을 해야지 선생님께서 계정을 일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하러 가기 눌러보면, 자, 저는 아직 이 기관의 최고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최고 관리자 신청하기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기관이라든지 이름, 그리고 이메일은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고 연구 담당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인증 파일. 왜냐하면 이 인증 파일의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저희가 승인을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교사증, 나이스 로그인 화면 등을 캡처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도 파일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접수가 됐고요. 일반적으로 승인까지는 영업일 기준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승인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관이 생겼죠. 네, 기관에 신청을 했고 승인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수 기관을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래스 화면, 이제 이 화면들이 다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거는 구성원 이 메뉴로 탭으로 이동을 해주십니다. 오른쪽 위에 구성원 추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 개별로 계정을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학생 한 명 정도 있을 때는 개별 계정 생성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일괄 계정 생성이라고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일괄 계정 생성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괄 계정 생성은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양식을 다운받으시고요. 그다음 그 다운받은 양식을 작성해서 첨부하시고 그다음에 이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양식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서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볼게요. 네,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름이라든지 아이디, 비밀번호, 역할, 조직 단위는 입력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해서 잘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비밀번호 재설정 여부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역할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역할은 학생, 선생님, 학부모 모두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문화 가정이 있어서 계정 생성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샘플을 통해서 이해를 좀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계정을 펴보면 똑같죠? 자, 이름을 제가 다 입력을 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양식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 양식 보시면 SCLET나 SCLES로 되어 있고 2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려보면 S는 서울, CL은 클래스팅이기 때문에 제가 CL을 땄습니다. 그리고 E는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이죠. 그 다음에 T는 선생님, 그리고 S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24 같은 경우는 연도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연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놔야지 선생님께서 학생의 계정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전학생 관리를 한다든가 할 때 용이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연번을 쭉 맞춰서 만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일치해서 만들어 놨고 선생님 계정, 학생 계정 뿐만 아니라 이제 조직 단위까지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춰 놓으면 AI 러닝에서 선행학습 방지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그러면 첨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38개의 계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계정이 생성되는 중입니다. 네, 생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실패한 계정이 있네요. 이미 존재하는 계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미 존재하는 계정이 있을 경우에는 연번을 다시 맞춰주거나 이 계정에 로그인해서 계정을 삭제해서 다시 진행을 한다든가 하는 관리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생성된 계정으로 이동을 해서 잘 들어갔는지 2024학년도로 모두 생성이 됐고 1학년 1반, 2반, 3반, 4반 모두 맞춰서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정 관리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계정 관리하는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5학년도가 됐다라고 하신다면 2025학년 된 6학년 친구 이제 졸업을 했죠. 그럼 이 친구들을 모두 기관에서 내보내기를 하는 겁니다. 기관에서 내보내기. 자, 그러면 한 번에 이 친구들을 다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번에 내보냈죠. 그리고 학생들 가운데 이제 계정을 사용을 안 하는 계정이 생성이 됐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상세 정보를 들어가서 아래에 보시면 계정 삭제가 있습니다. 이 계정 삭제를 누르게 되면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삭제는 바로 되는 게 아니고 1시간 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취소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시 들어와서 삭제 취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활동 이력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삭제가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김은 학생 같은 경우에도 삭제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네, 이미 활동 이력이 있어서 삭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활동 안 한 계정에 대해서만 삭제가 가능하고 활동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계정에서 계정 탈퇴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정 삭제까지도 알아봤고요. 만약에 학생들이 비밀번호를 분실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바로 또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아주 꿀팁이죠. 비밀번호는 언제든지 선생님들이 관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 안 돼요 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계정 중에 양민준 학생 계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양민준 학생의 계정은 Gmail로 되어 있어요. 자, 이 Gmail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구글이나 웨일 계정을 쓰게 되면 이 계정이 이렇게 길어져요. 네, 그래서 집에서 로그인을 하기 힘들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Gmail로 로그인이 됐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 양민준 학생의 로그인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정보에 들어가서 계정 정보를 보면 구글 계정으로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구글 계정으로 연동이 돼서 로그인이 길다라고 하면 아이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중복 계정이 없으니까 바로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비밀번호도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디랑 똑같이 해서. 네, 아이디랑 똑같이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구글로 다시 로그인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학생들도 두 개로 로그인이 가능해요. 당연히 구글 로그인도 이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이디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이디로도 로그인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정 생성에 대한 꿀팁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일괄 수정하는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일괄 수정은 앞서 6학년은 모두 내보냈는데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한 학년씩 진급을 하겠죠. 학기 초에 이 부분은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번 고생하면 아주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구성원 일괄 수정을 눌러줍니다. 구성원 정보를 엑셀 파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학년에 대해서 받아본다. 라고 하면 금방 이렇게 받아지죠. 네, 내보낸 친구들은 당연히 없기 때문에 지금 6학년 일반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학년씩 진급을 실제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급시키기 전에 24를 우선 25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24가 여기도 있으니까 네, 제가 조심해서 바꾸도록 할게요. 네, 아까 이 친구만 24로 다시 네, 바꿔주고 자 여기에서 할 거는 아이디 지금 25학년도로 다시 올려준 거예요. 비밀번호는 아이디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윤지훈 학생으로 로그인 할 겁니다. 윤지훈 학생은 로그인 할 때 비밀번호 바꿀 수 있게 설정을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학년을 하나씩 올려줄게요. 자, 초1을 초2로 올려야 되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다시 컨트롤 F에서 바꾸기 네, 빨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도 바꿔주겠습니다. 네, 조직도 이렇게 하나씩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F를 통해서 찾아서 바꿔주셔도 됩니다. 네, 조금 번거롭지만 이렇게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자, 저장을 해서 실제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일괄 수정하기를 합니다. 제가 변경한 거는 학생의 아이디 바꿨고요. 비밀번호 바꿨죠. 그 다음에 조직도 다 바꿨습니다. 자, 근데 지금 결과를 보시면 박슬기 학생에 대해서는 네,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 식별값이라고 떴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이게 떴냐라는 걸 한번 짚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 이 사용자 식별값이 고유의 식별값입니다. 이게 수정을 하면 안 되는 사용자 식별값인데 제가 아까 24를 25로 다 바꾼다고 이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네, 박슬기 학생이 여기에 보시면 25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 학생을 24로 바꿔줘야지만 네,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정 식별값을 건드시면 네, 수정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사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조직이 다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024학년에는 지금 모두 빠졌습니다. 네, 24학년도에서 졸업을 시켰죠. 박슬기 학생만 지금 아까 계정을 제가 변경해서 이동하지 못했고 25학년도에 2학년 1반에 3학년 1반에 4학년 1반 이렇게 다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괄로 계정을 수정해서 넣어주는 거 볼 수가 있었고요. 아이디도 다 바뀌었고요. 비밀번호도 다 바꿨고, 그 다음에 조직도도 다 맞춰서 올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기 초에 조금 번거로우실 수는 있지만 한 번에 학생의 계정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클래스 개설부터 이제 구성원 추가까지 한 번에 하는 걸 말씀드릴 건데요. 구성원을 생성을 완료했다면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주셔야지 이 학생들과 소통을 한다든가 AI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도 기존에는 선생님들께서 개별로 각자 만드셨어야 되는데 담당자 선생님께서 클래스를 일괄로 다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계정도 일괄로 생성을 했다면 그 생성된 계정을 클래스로 또 넣어주는 기능인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클래스 개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름이라든지 연도, 학년까지 다 넣으시고 계정을 만들 때 선생님 계정도 만들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을 선택을 해서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개설하게 되면 바로 생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개설이 되고 나면 구성원 추가도 한 번에 가능해요. 이제 개설된 클래스에서 5학년 1반만 선택을 해서 학생들을 한 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일괄 생성을 하게 되면 그 조직도 단위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손쉽게 학생들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초대하는 그 절차를 건너뛰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클래스 단위로 AI를 만약에 전체 도입을 해서 이용을 하시게 된다면 라이선스를 클래스 단위로 할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체크박스를 눌러서 모두 선택한 다음에 네, 할당을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라이선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라이선스는 원하시면 회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학생이 생기면 회수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실제로 실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정 생성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로 이동을 해봅니다. 자, 클래스로 이동을 하면 클래스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5학년 2반으로 할게요. 지금 1반이 있네요. 그 다음에 2024년도 5학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는 일단 5학년 1반 선생님도 있긴 하지만 저로 일단 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개설을 하게 되면 바로 클래스가 개설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성원 추가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구성원 추가는 생성된 계정, 네, 그 생성된 계정 조직에 따라서 넣을 수 있다. 그래서 5학년 1반 학생들 한 번에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거는 계정을 일괄로 생성하시면 이렇게 손쉽게 넣을 수가 있다. 그리고 선생님도 추가 가능해요. 네, 선생님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네, 선생님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5학년 1반에 선생님 네, 추가를 해줍니다. 자, 모든 학생에게 초대 보내지 않고 학생들이 로그인도 아직 안 했지만 선생님께서는 클래스에 다 넣어줬습니다. 선생님도 추가로 넣어줬어요. 그러면 라이선스를 이제 부여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요금제로 들어가 봅니다. 요금제. 네, 요금제 쪽으로 이동을 하면, 자, 선생님께서 이용권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요금제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어떤 요금제이고, 몇 개월 이용을 하는 건지, 그리고 라이선스가 몇 명 할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9개를 할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 41개가 남아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도입을 아직 안 했다면 이 소개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시 클래스로 돌아가서 요금제가 있는 걸 확인을 했었죠. 자, 5학년 2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한테는 학생 라이선스를 선생님께서 아까 50개 있는 거 받고 9개를 썼죠. 남은 41개를 한 번에 우리 반 학생들한테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선스 할당 41개 남았다. 2명을 제외합니다는 이제 선생님 2명 제외한다라는 거고요. 할당 하게 되면 이렇게 모두
라이선스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김태현 학생이 전학을 갔다라고 하면 아까 상세 정보를 모두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상세 정보를 눌러주시면 아래에 가시면 라이선스가 부여됐는데 이거를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라이선스까지 할당을 해봤었는데요.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을 때 라이선스가 부여가 됐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볼게요. 학생 계정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윤지훈 학생으로 로그인을 해본다고 했었죠. 자, 윤지훈 학생의 아이디가 자, 이거니까 복사를 해서 로그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로 로그인. 네, 로그인 하는데 아까 계정의 비밀번호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더니 바로 수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비밀번호를 수정을 하고 로그인을 해보면 5학년 2반에 이미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라이선스를 부여를 했었는데 AI 러닝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로그인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5학년으로 제가 설정을 했으니까 5학년도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선행학습도 이제 선택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티켓 모양 있죠? 라이선스가 부여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학생의 계정을 생성을 하고 선생님께서 생성된 계정 단위로 클래스에 넣어 주실 수가 있고 라이선스도 그 클래스 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으로 로그인을 해보니까 모두 부여가 되어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신학기 때 선생님께서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